안녕하세요, 윤성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윤성호입니다. 예, 어제는 선생님께서 이제 자소서 작성하는 부분에서 그 자소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꼭 포함시켰으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3번과 4번,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리는 방향으로 할 텐데요. 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순간 한순간 한순간 사실은 상당히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표현 하나하나가 학생들한테 뭐 그 다양한 학생들에게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서 그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알맞게 전달이 됐을지 사실은 이제 약간 걱정을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사례들을 사실은 더 말씀드리고 예, 싶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듣기 하고 내용들 좀 요약해 가지고서 작성할 때 전에 준비를 하면서 또 들어보시고, 전부 다 작성된 이후에 또 방송 내용을 또 비교해 가면서 그 알맞게 작성이 잘 되어졌는지, 이런 방식으로 좀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세 번째 문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공통 문항 세 번째인데요. 이 내용에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적으로 인성 영역을 평가하는 문항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4개를 모두 써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네, 4가지를 모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네. 가지 또는 2가지 요소로만 작성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학생들이 천자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2개로 나눠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단락을 2개로 작성하는 건데요. 그 경우에는 배려, 나눔, 협력, 그리고 갈등 관리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소재를 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 여기에 학생들이 대부분 다 봉사활동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예. 이 영역도 사실은 어떤 내용을 적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적으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3번에 많이 적는 회장이나 부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례, 또 뭐 멘토링,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대학에서 평가하다 보면 워낙 소재들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다른 것들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소재가 오히려 독특한 게 더 시선을 끌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성이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활동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 친구의 인성을 반드시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죠. 예. 그 학생들의 글들을 보다가 보면은 실제로 그 3번 문항이 잘 작성됐지만은 나눔이 무엇인지, 또는 배려가 무엇인 건지, 또는 협력과 갈등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찰이 안 된 상태로 자신의 그냥 이야기를 풀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거 역시도 이제 나만의 생각이라든지 고민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봉사활동을 비롯한 여러 활동 등을 하다 보면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활동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서술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런 것은 어때요?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그 도서 정리, 사서 정리 뭐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 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적다 보니까 그 혼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눔이나 배려, 협력이라는 것은, 또는 갈등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타자가 있어야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행위 같아서.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예, 예. 사실은 혼자서 도서 정리를 했지만 예, 예. 이 학생이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이 많은 나눔과 배려를 받은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심지어는 갈등 관리 같은 경우에도요. 내적인 갈등 관리를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말씀은 소재보다는 본인이 했었던 어떤 나눔과 배려, 협력, 갈등 관리의 경험,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 사례들을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도서관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제 네. 박물관에서 학생들이 예. 도슨트라고 해서 설명하는 활동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소개했던 학생의 사례인데요. 사실은 이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했던 활동입니다. 이제 봉사의 과정에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 관람객의 연령과 국적에 맞게 설명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에 와서 이 연령과 국적별로 본인이 설명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이것을 패턴화하여 또 암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역시나 이전과 다른 결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본인이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했던 봉사활동과 이후의 봉사활동의 과정을 충분히 잘 서술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봉사활동을 해서 뿌듯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즐거움 또 상반적으로 인출해내는 것의 어려움 이 양면성에 대해서도 이 학생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과정들도 함께 서술했습니다. 예. 이 학생은 혹시 어떤 학과의 경우예요? 이 친구는 사회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공의 부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암시를 줄 수 있는 내용이네요. 예. 사실은 이게 글이라는 것이 이 학생의 생활들을 연속성 있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의 관심사가 묻어나게 됩니다. 예. 지문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연주 동아리인데요. 이 친구는 오케스트라 연주 동아리 부장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연습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이 친구가 동아리 부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점심시간에 이 연습을 하게 하려고 또 이 안에서 발생하는 부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했던 갈등 관리의 사례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이 친구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시험 공부를 위해서 점심시간 연습을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못 오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예. 사실 그럼에도 충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친구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오지 않는 친구들의 이기적인 행동 역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썼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생각의 과정으로 썼고 나아가서는 참여하지 않은 친구와 참여한 친구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있어서 본인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역할도 했다는 것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점심시간 연습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생각 활동들을 역시나 중심적으로 서술했고요. 이것에 대한 느낀 점 역시도 구체적으로 잘 서술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 그 친구들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고 협력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등장하는 사례네요. 예. 실질적으로 갈등 관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4가지 덕목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그래도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대학에서는 원하는 방향이긴 하나 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유형으로 쓰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4번 문항 가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문항이 이제 학교들마다가 조금 다른데 이제 우선은 가장 많은 대학들이 그 지원 동기 또는 학업 계획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대의 그 영향을 받은 책 3권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학교와 굉장히 다르게 4번 문항의 고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가지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름의 수학처럼 공식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공과 관련된 책 2권, 예. 전공 외 1권, 예. 또는 전공 관련 1권, 고전 1권, 그 외 1권, 예. 또 그 외 1권에서는 예술이나 미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안타깝게 어떻게 보세요? 그 공식은 제 통계적 결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공과 관련된 책을 하나도 적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압도적인 학생 아니었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예.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것만으로도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깊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도서가 우선 선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사실은 이 4번 문항의 핵심은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준 세부 친절한 조건을 많이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정 이유를 작성하되 단순한 내용이나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하라고 조건을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역시나 분석적으로 철저하게 잘 따라가시면 잘 작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규모 있게 적다 보면은 각각 500자가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내용을 적을 칸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이야기를 충분히 서술할 수 있죠. 예. 그 여기에 학생들이 꼭 작성하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나요? 어떤 학생들에 따라서 그 도서 선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거나 또는 본인의 생각을 더 기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다양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책을 꼭 선정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면 3년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면 역시나 학생에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단순히 생각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책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은 문항의 취지에 맞는 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 자율문항의 사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이 친구는 사실은 과학고 학생이었는데요. 예. 서울대 이해과에 합격했습니다. 예. 사실은 과거에서 좋아할 만한 학생은 아니죠. 서울대 이해학과를 예.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 친구가 과학고를 다니면서 본인이 왜 의예과에 지원하고 싶은지를 정말 철저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것을 대변하는 책이었습니다.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는데요. 책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비인간적인 수용소에서 아껴먹은 자신의 빵을 아픈 사람과 막 나눕니다. 이 친구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수학을 많이 푸는 것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가졌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 자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문구를 쪽지에 써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내 보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정말 심화 있게 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었던 또 의예과에 지원하게 되었던 동기 및 과정들을 추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예. 제가 봤었던 경우에는 그 신데렐라였나요? 인어공주를 작성했었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고요. 구운몽 같은 책을 작성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예. 문학교과서에서 배웠던 고전 작품들을 사실은 단편적으로 배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는 자기는 다 읽고 싶은 전 거예요. 내용으로.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읽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들을 작성했던 친구도 있고요. 예.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학생들이 전공 외 책을 선정하는 것들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다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심리학과에 지원했던 심리 쪽을 지원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예. 본인이 굉장히 독학을 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배워서 활용하는 친구였는데 심리학과 지망생인데. 네, 예. 왜냐면 이제 본인이 심리적인 내용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와 관련돼서 나온 결과 통계를 보는 걸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프로그래밍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 친구는 프로그래밍을 배움에 있어서 본인한테 가장 유의미했던 책을 선정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듣기에는 지원한 학과랑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내용 깊이를 보고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네. 했던 거네요. 왜냐하면 학생부에는 그 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여러 가지 연구나 탐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충분히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공 외적인 내용이지만 예. 본인의 전공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맥락이 일치하는 뭐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자,
그 이제 대부분 학교들의 지원 동기 그리고 학업 계획에 이러한 사례들은 어떻게 작성하면 또 좋을까요, 선생님? 고려대, 연세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등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요구하는 것들은 지원 동기, 그리고 노력 과정, 나아가서 진로 계획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작성하는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보통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학과에 지원하신 동기를 서술하시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 학생들은 인류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등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지원 동기를 작성합니다.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다른 지원자들 간의 차별성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 내 했던 활동이나 탐구와 연계하셔서 지원 동기를 서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혹시 학교 지원 동기가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서술해 보시는 것도 역시 좋습니다. 학교 지원 동기가 있기가 조금 보통 어려운 경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나는 정말 이 대학을 가고 싶다 했던 친구들은 그 대학을 굉장히 많이 정보도 찾아보고 그 대학에서 진행하는 연구도 많이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본인이 잘 찾아보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의 학생부에 잘 연계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해당 학과의 교수님의 연구나 학과에서 주요하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왜냐면 사실은 평가 자체가 대학에서 해당 학과 교수님들께서 같이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와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역시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노력 과정인데요. 예. 학생들이 노력 과정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 전공과 관련된 것만 다 적습니다. 사실 2번과 1번에서 활용하고 남았던 활동이나 탐구들을 여기 아래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내용만 적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융합적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전공 외적인 측면 또한 역시 서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것 또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전공 외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이제 융합적인 시대고 뭐 학계에서의 요구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공 쪽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학문 외에도 해당하는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요구되어지는 소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대학 내에서 형성시켜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한 것을 적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학업과 진로계획 등은 어떤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될까요? 사실 학원 및 진로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냥 본인이 진로 희망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대학 입학 후에 구체적으로 수행하실 계획을 서술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학교나 학과의 커리큘럼을 확인하시고 이것을 활용하셔서 더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서술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한 학원 및 진로 계획에 있어서도 전공 관련 학습 외의 계획 또한 서술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지원자의 진로 희망을 다면적으로 다각화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 또한 지원자의 진로를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채롭게 작성하신다고 하면 다른 학생과 차이가 나는 특색 있는 나만의 진로 및 학업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평가하시면서 그 보셨던 많은 자소서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거나 좀 소개해 주시고 싶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인상 깊은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교육학과에 입학했던 친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번 다양한 친구들을 멘토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에 갖고 있었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의지가 없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정말 교육학과에 와서 학습 동기와 연계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서술했던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으로 갔네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아마 학생이
알고서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런 광경이나 학생들의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찾아보는 과정 중에 그 해당하는 학문 용어를 발견하고 공부를 하게 됐었던 것 같이 보이네요. 예. 굉장히 유의미하게 평가했던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은 이론을 통해서 생활에 연계해 보는 것들이 흐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데 예. 이 친구는 생활적인 모습에서 이론에 반대로 접근을 한 거죠. 예, 상당히 귀납적으로 이렇게 네. 접근돼 가지고서 이런 사례도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그 학교 과정을 하다 보니까 연역적인 접근은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귀납적 접근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상당히 이제 우수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탐구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교육학과 학생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기억 남는 사례 중에 하나는 건축학과 지원했던 예. 사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전년도에 네, 소개했던 소개했던 것 사례요. 같기도 예. 한데요.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은 이게 아마 또 생소할 겁니다. 네. 작년에 들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또 정말 듣는 거, 너 또 아주 처음 너무 듣는 기억이 것 드는 같이. 게 제가 예. 너무 선발을 하고 싶어서 예.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결국엔 다른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 친구는 학교에 있는 도면을 직접 찾아서 예. 수정 사항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했던 학생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정말 해당 전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관심 있다는 사례를 너무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마치 본인이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활동한 거네요. 네. 그리고 한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생각이 예. 나네요. 예.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제가 직접 평가를 한 친구는 아니지만 이 친구 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화해서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해하고. 네, 맞습니다. 모든 예. 것을 알고리즘을 짜서 논리적인 단계로 생각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모든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본인이 적용해서 학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요. 예. 심지어는 인문 과목인 국어나 영어까지도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학습하고 또 탐구했던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줬던 친구고요. 역시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해주셨던 사실은 세 명의 학생들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전문성이라기보다는 해당하는 분야에서 추구해야 되는 행동의 방향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내용들이 쉽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의 전문성을 우수함을 막 보여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행동의 변화라든지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자소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이미 출발선에서 좀 스타트한 지 조금 된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자, 이제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 이 학생들 또는 이제 옆에서 응원을 하실지 첨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어떻게 작성을 하셔라 이런 좀 팁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있는 결과가 아닌 학생의 생각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의 과정을 덮는 과정적 서술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자의 특색을 잘 담아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목표로 하신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역시 자소서 준비를 잘해야 이제 면접까지도 준비가 잘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방송 에듀챔프는 다음 주에는 이제 수시 지원 전략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